금년이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째입니다. 이제 77년에 해서 꼭 40년입니다. 이제 20대, 30대를 지나서 이제 40대에 들어선 거하고 생각하면 더 성숙해야 될 게고 더 완전해야 될 게고 이제 관수하는 레벨로 올라와야 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서 좋은 주제를 가지고 건강보험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토론은 이 주제에 대한 것은 금년 내도록 그냥 여러 단체가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최대 공약수를 끌어내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연구유리 제도로서 굳혀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대선이 앞당겨지고 또 저희가 이걸 발표한다고 했더니 제가 잘 아는 기재부의 국장님 한 분이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꼭 선거 앞두고 그렇게 큰 건수를 자꾸 터뜨리느냐 이런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 바로 요 앞에 있는 세미나실에서 대선을 앞두고 2011년 하반 말입니다. 저희가 기초연금을 제안을 했었고 그게 대선에서 핫 이슈가 되어서 2배로 드리겠다는 문재인 후보를 제치고 20만 원 다 드리겠다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그 이전에는 이 육아지원 정책을 저희가 제안을 해가지고 지금 국비 지방비 합쳐서 연간 14조 원씩 나가는 이런 큰 정책을 만들어 놨더니 이거는 그보다는 사실 금액 면에서 훨씬 더 커지니까 또 한번 사고를 치는구나 라는 이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이게 그야말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의 마지막 완성을 위한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번에 반영했으면 하는 뜻에서 사실은 오늘 발표 이전에 쭉 꾸준히 주요 대선 후보님들의 캠프와 소통을 해왔었고 대부분 이제 수용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아직은 이제 당의 공식적인 후보가 결정된 상태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답을 얻었습니다만은 약간씩의 편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는 것으로 이제는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차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의 내용을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다시 한번 제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기존의 보장성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포스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하고 통합을 하면서 안 후보도 건강보험 하나를 받으셨고 물론 약간의 세부적인 항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문 후보님도 공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그것은 너무 부담이 크니까 4대 중증 질환만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겠다라고 논의를 했고 그때 TV 토론이 세 차례 있을 때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였고 문 후보님이 그러면 심장은 되고 간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라는 저희 쪽에서 들린 메모는 아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셨는데 그 다음 메모를 쓰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는 천추의 한을 남기고 50만 표 차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짐작을 해보는데요. 이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정책이 왜 이제 결국 나중에 채택됐는가? 물론 이제 다른 선거에서 변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질환별로 또는 장기별로 급여 확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거의 사례가 없는, 그러니까 암이라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에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을 수행하는 복지부 공무원들도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제가 전언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을 못 받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 국민들이 보험료 부담을 감당해야 되니까 심지어는 우리 노동계조차도 국고를 하면 되지 왜 보험료를 인상하려고 하냐 하면서 동의를 하지 않았었고요. 또 기재부는 특히 국고지원금 때문에 안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그 결과는 오늘날 건강보험 기금이 한 21조 원씩 남아도는 상태까지 기재부 입장에서 쏙 드는 그런 정책이 시행됐고요. 언론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메이저 신문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걸 제안했을 때는 일면 탑으로 갔다가 2판 3판에서는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저희가 언론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언론도 좀 껄끄러운 뭔가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이 뭐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 그 국민운동으로서 이렇게 보편화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고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보험 하나로가 되면 기존의 이 민간보험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삼성그룹의 순환 출자 구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흔들려 버리면 결국 이제 기존의 재벌 체제가 위험해진다는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저희가 좀 짐작을 해보는데 뭐 확인할 방도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질문이 혹시 박 후보님께서는 삼성그룹이 부담스러워서 이걸 안 한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은 안 쓰시는 걸 보고서 저희가 좀 그런 짐작을 간접적으로 해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복지부가 그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2013년도에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 암이나 그 심장질환, 그 뇌혈관 질환 부분에 대해서 그 실제로 이제 뭐 1인당 94만 원인 4대 중증질환 환자의 부담금이 34만 원으로 64% 감소했다. 이렇게 아주 케이스별로 이후에 모든 복지부의 발표들이 그 사례 중심으로 케이스 중심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때 좀 이상한 것은 분모가 연간 1조 5천억에서 5,400억 감소한 것으로 되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그 건강보험이나 전체 의료비가 아니고 항상 분모를 좀 축소해서 발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후에 가장 최근에 2015년도 발표된 것까지 하면 기존의 국정과제 7대 국정과제가 이제 선택진료비, 상급형 치료 간병비 이 부분은 이제 상대 비급여 부분이죠. 포함해가지고 6조 정도를 투자하고 신규 과제로 또 1조 4천억 해가지고 총 7조 4천억 정도를 근무 재정에서 추가로 지출을 해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2018년 내년에는 그 62.5%의 보장률을 68%대로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아직도 여전히 62% 내지 63%대에 머무르고 있고요. 그때 당시 발표 때는 연간 최대 2조 2천억 정도를 지원하겠다 했는데 이 약수조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건강보험 환자의 실제 진료비 실태조사에서 여전히 암을 빼고는 나머지는 63.2%의 보장률에 머무르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1인당 의료비 증가율은 2000년 대비로 그 OECD 평균 또는 미국, 영국, 일본을 다 포함해도 한 192% 정도 증가를 해서 2배 정도 증가를 하는데 이 한국은 315% 물경 3배나 증가하는 그런 엄청난 증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역으로 환산한다면 그때 문 후보님이 당선되지 못해서 또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서 국민들이 무슨 여러 가지 최순실 부정 비리와 관련된 손해를 본 것뿐만이 아니고 이 건강보험 정책 하나만 해서 한 56조 원 정도 지난 4년 동안 내지 않아도 돼야 될 부담을 국민들이 졌다.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21조 원이라는 건데요. 뭐 이것은 기재부는 국고 지원이 안 들어가서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받아야 될 급여 확대를 안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 현실은 올해 발표된 사회보험 중기 재정 추계에서 기재부가 발표했는데 어차피 올해부터 이제 단기 적자로 전환하고 2025년에는 물경 20조 원의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신기루 같은 그런 흑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최근의 자료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오건호 박사님이 만들어 주신 자료인데 이 생명보험에서 어린이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한 16조 원, 또 손해보험까지 포함해서 민간 의료보험 규모가 한 28조 원 정도 주계약 기준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돼 있어서 이 실태조사의 결과를 봤더니 2015년도에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이 88.1%, 또 월 평균 민간 의료보험료가 가구당 30만 8천 원 이렇게 만일 건강보험 하나로가 2012년도에 채택했으면 지지 않아도 될 그런 부담을 국민들이 매년 지고 있는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사인에서 이 기획 취재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10,000원을 내면 민간보험에서 얼마를 돈을 주는지 건강보험에서 얼마를 돈을 주는지 비교를 해본 건데 아주 재미가 있어서 저희가 여러 군데서 쓰고 있는 자료입니다. 건강보험에서는 16,800원 정도가 돌아오는데 평균적으로 이 민간보험에서는 3,000원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낸 것의 30%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낭비적인 시스템을 계속해서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동안 급여 확대들이 부분적으로 찔끔찔끔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민간보험에다가 돈 퍼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게, 민간보험에 가입을 독려하는 것뿐만 아니고 민간보험에서 보장해주기를 약속한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커버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민간보험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 방안을 오랫동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자료들인데요. 건강보험 보장률이 취약하다 보니까 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팽창하는 이 구조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획기적으로 함으로써 사측 지출을 최소화하고 이 효용성이 낮은 민간보험을 줄여주는 이런 쪽으로 나가자는 개혁 방향을 이제는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장성 확대 정책의 목표를 저는 국민들의 의료비 본인 부담을 좀 경감해주자, 이런 소극적인 수준이나 체감 의료 서비스 만족도나 서비스의 질을 좀 향상시켜주자,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목표 자체를 민간의료보험, 실비의료보험이 안 내도 되는 정도, 또는 갈아타기가 가능할 정도로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이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각 캠프에서 한 75%만 하면 안 되느냐, 또는 비용을 조금만 깎아달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셔서 저희가 요구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퍼센테이지가 100%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국민들이 앞으로는 민간 의료보험을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는 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 정도 선은 가야지 이게 의미 있는 보장성 확대가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선을 건강보험의 전체적인 보장률은 80%, 입원 보장률은 90%까지 하는 모든 의료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라는 것을 이제 차기 정부의 과제로 제시하고 싶고, 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냐면, 그냥 올해 12월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정권 교체였다면, 대선이었다면 아마 여전히 이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촛불혁명이 만든 혁명정국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2010년, 11년도에 제시했던 부분은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얼마가 소요되니까 한 14조 1,000억 내지 5천억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첫째 이제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늘어났고요. 또 이 중에 일부는 상당히 급여가 돼버린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할 경우에 상당히 많은 한계성이 있더라라는 생각에서 아예 접근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8년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최대값 지난 5년 동안의 최대 증가율을 할 경우에 한 연간 68조 원 정도 되고요. 3년간의 증가율을 적용한 최소값을 하니까 64조 7천억 정도가 되는데, 요것에 기초를 해가지고 얼마가 더 필요한지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OECD 평균에 비교하면 OECD 평균이 입원은 88%, 외래는 79%, 그러니까 80% 정도 되죠. 의약품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과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67.6%, 55.4%를 적용해서 추가로 필요한 돈을 산정했더니 부족분이 입원은 8조 8천억, 외래는 7조 8천억 해서 한 16조 6천억 정도가 부족하더라라는 추계가 나왔고요. 또 다른 추계로는 아예 입원 보장률 90%, 전체 보장률 80%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역으로 추계를 해봤더니 한 18조 2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소 16조 6천억, 최대 18조 2천억을 만들어서 보장성을 확대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결과에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자료는 우리 남인수 노원실에서 도와주셔가지고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연구원에서 주신 가장 최근의 자료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 저희가 대선 때 제안을 할 때는 이 전체적으로 한 14조 1천억을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70% 국민들은 2조 7천억 내고, 상위 30%가 3조 8천억 내고, 나머지 국고가 3조 3천억, 사용주 부담금이 4조 4천억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 액수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고 양이 커졌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과는 이제 법안도 달라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다르게 접근을 하기로 했고요. 보험료 인상, 또 부가세 개편, 보험료 상한제 폐지, 또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시행, 우리 남 의원님이 오늘 오후에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국고지원 비율 인상,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했고, 그 중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첫째는 이제 부가세 개편인데요. 부가세 개편은
지금 그 우리 건강보험공단의 초기 안에 따르면 이 직장가입자 부가세 개편으로 이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연금소득까지 포함하는 것은 주로 상위 5%, 또 피부양자 부가세 개편으로 5% 내지 10%, 또 지역가입자 부가세 개편은 상위 10%가 이제 부담을 다 하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상위층에 집중돼 있고 또 소득 재분배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초기에 민주당 안은 9조 3천억, 또 정의당 안도 9조 4천억, 또 국민의당 안은 5조 2천억 정도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었고, 이 정부 안은 오히려 재정 중립 내지는 적자가 3단계까지 가면 2조 3천억 정도 나는 안으로 돼 있었는데 바로 지난 23일 날 이게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행 시기를 7년 동안 하는 것을 5년 동안 하는 것으로 2년을 땡겼고요. 여러 가지 부분적인 개편을 했는데 어쨌든 3단계가 달성해도 그 적자는 3조 원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는 행태로 합의가 됐습니다. 상임위 통과했고 지금 법사위하고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 그 9조 원을 이야기하던 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걸 합의를 해줬는지 아니면 그 다음에 일단 요거 통과시키고 나서 또 한 번 더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각 정당의 이 계획은 반영이 안 된 상태로 되어 있고요. 이 상태로라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련해야 될 돈에서 이 부가세 개편 부분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3조를 더 해야 되니까 18조 2천억이라면 21조 2천억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싶고, 그 이후에 아마 그 각 정당 후보가 확정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정당별로 입장을 발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의 그 모의 운영 자료를 가지고 2016년 2월 자료를 가지고 추가로 추계를 해봤더니 맥시멈 세게 때리면 한 7조 3천억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5% 내지 10%의 그 인구밖에 안 되지만은 가장 힘이 세고 말빨도 세고 언론을 또 밀접하게 장악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오른 주머니 왼 주머니거든요. 보험료를 낼 것인지 부가세 개편으로 더 낼 것인지의 차이겠습니다만은 7조 3천억 정도를 만들 수는 있는데 과연 이것이 더 수월할지 아니면 보험료 인상으로 하는 것이 더 수월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부분을 하려고 한다면 할 수는 있다. 물론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돈으로 한 7조 3천억 부분을 맥시멈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추계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지원 사후정산 제도를 하면 18년도 2조 5천억, 19년도 2조 7천억. 기재부는 건강보험에 누적 흑자를 만들어내더라도 이거는 안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다른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현격하게 국고 부담이 적기 때문에 또 최순실 시키면 몇십 조씩 투자했던 데서 2조 3조 이 정도도 못하느냐라고 밀어붙이면 이거는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요거는 그냥 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16조 6천억 내지 18조 2조 원을 만들기 위한 비용을 그 부가세 개편하고 이 국고 사후정산을 합쳐서 10조 원을 제외한 6조 6천억 내지 8조 2천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를 이제 올려야 되느냐를 봤더니 최소 11.2%, 최대 14.4%. 그러면 그 월 평균 1인당 자가부담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 최소 5,700원 내지 7,600원, 또 이 세대당 자가부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 최소 12,000 내지 합계 9,900원 내지 최대 직장 17,000 정도.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해도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만일 국고지원이 없이 부가세 개편이 없이 한다면 요 인상률이 25% 내지 30% 가까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봤자 일단 액수는 요거 2배 해봤자 2만 원 정도 내지 34,000 정도 되니까 가구당으로 봐서 큰 부담이 아니고 또 가구당 30만 원 지출하는 민간보험료 부담이 없게 된다면 한 26만 원 세이브 된다면 4만 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충분히 저는 설득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인상을 할 경우에 이 소득 20분위를 나누면 요 숫자는 이제 아직 업데이트를 못 했는데요. 소득 20분위로 나누면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 1분위, 2분위, 3분위가 실제로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여러분 아신 대로 의료 보호 대상자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3% 미만이거든요. 다른 OECD 평균이 의료 보호가 적어도 5% 이상을 하는 데 비하면 사실은 1, 2, 3분위는 의료 보호에서 커버해 줘야 될 부분인데 뭐 당사자들도 의료 보호로 들어간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국민들 정서도 그런데 연간 150만 명의 어쩔 수 없는 그 장기 체납자들 만들어내고 이런 상황을 이번 기회에 타개를 해보자. 그래서 1분위는 보험료 면제해 줘버리고 2, 3분위는 올라도 얼마 안 되는데 무이자 대출로 하는 방안으로 이것을 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이 부분을 이제 따로 추가로 재정 지출로 감안할 것인지 다른 부분을 조정하면서 할 것인지는 그 추계하는 학자들 따라서 입장이 좀 다릅니다만은 직장 가입이나 지역 가입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1분위, 2분위, 3분위는 이제 더 이상 그 본인의 능력이 안 되는데 이 부가체계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 장기 체납자에 대한 부분 또 체납자가 되면서 그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외되는 이런 부분을 그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요거는 꼭 필수적인 사안을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도 사실은 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너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많아가지고 동시에 진행하면 사실은 이게 그 주무부처가 감당을 못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메인 타겟에서는 이 부분은 빼고 제안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봤습니다. 물론 상당 부분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공급체계 개편도 같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조금 미뤄두고 어쨌든 앞서 보셨던 그 세 가지 방안을 주로 제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을 위한 전략적 검토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맺고자 합니다. 일단 그 2012년 못했던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의 장애 요인은 상당 부분 이제는 해결되지 않았느냐. 첫째, 보험료 인상의 부담은 안 해가지고 국민들이 56조 지금까지 추가 부담 졌는데 이 촛불 혁명이 만든 차기 정부도 그 짓을 계속 되풀이할 거냐라고 질문한다면 안 하면 국민이 더 큰 부담이다. 이 논리로 충분히 이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겠나 싶고요. 국고지원부담금도 지금 이렇게 내수가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건강보험이나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고 민간보험에 대한 부담을 들어주면 가구당 적어도 20만 원 이상을 그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그런 가처분 소득 증가와 내수 활성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정도는 그 국고지원해서 시행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정책이 아닌가 이것으로 저는 기재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그럼 당신들이 2012년에 입 닫고 있었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돼버렸는데 아직도 다른 대안이 있으면 한번 내놔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요. 국민들의 공감대 부분도 국민들이 강원문에서 주말을 반납하고 그렇게 열몇 차례나 생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뭔가 성과를 원하거든요. 내 몸에 내 피부에 와닿는 전리품을 요구하고 있는데 바로 건강보험 하나로가 바로 국민들에게 직접 줄 수 있는 현금의 전리품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그 어떤 공감대를 충분히 이제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재용 그 부회장이 구속됐다는 것만으로도 차기 정부가 이제 상당히 이 재벌 개혁이나 경제 민주화를 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이제 순환 출자 구조에 대한 부담은 좀 많이 덜고서 갈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이 다음 달에 있을 이 TV 토론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좀 내놓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느 후보든지 그 건강보험 하나로 안 하시면 역시 박근혜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토론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장애 요인은 굉장히 극복되었고 상당히 여건은 성숙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는 측면에 봐서도 보장성 강화 자체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 소득 불평등의 형평성을 완화시키는 데 굉장히 유용한 정책이다. 그래서 현금을 직접 주는 거와 거의 유사하게 이 건강보험 급여로 이게 나아가는 것이 그 조세 정책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각 캠프나 정당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정봉법은 그냥 그 보장성 학계와 연동해가지고 보험료 30% 인상하겠습니다. 이것을 대선 때 그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국민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 설득하고 동의를 얻는다면 아마 굉장히 쉽게 갈 수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증세 없는 복지를 이야기하다가 뾰로게 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은 공론화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30% 인상이 사실은 뭐 적지 않은 부담이어서 여전히 캠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원적 접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험료 인상, 부가세 개편, 지불제도 개편 같은 것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인데 그래봤자 어차피 오른 주머니 왼 주머니입니다.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똑같은데 특히 지불제도 개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복잡하고 또 이 제한이 많을 거라서 쉽지 않을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균등분담법이라고 사실은 다원적 접근과 비슷한 방법인데 정부와 또 기업과 이 가게가 같이 3대 3대 3 정도로 부담을 하자. 이게 이제 2012년 저희가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물론 이제 영세 중소기업은 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또 뭐 조삼모사이긴 한데 이 누적 적자를 활용해 가지고 선 급여 확대 체감하게 하고 좋습니까? 믿습니까? 정부를 믿는다면 이제 보험료 인상 동의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뭐 저는 별로 선호하지는 않지만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또 취해볼 수도 있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거 사라지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내비둬도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이걸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일단 체감하게 하는 방안으로서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뭐 제가 제안을 한다면 제가 후보를 하면 전국법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싶지만은 다양한 옵션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시행 시기도 좋기로는 3년 이내에 밀어붙여버리는 겁니다. 루즈벨트의 기억이 거의 취임 후 6개월 만에 거의 한 90%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보면 이런 혁명정국을 활용해서 이게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 뭐 한 3년 정도는 시행하는데 그 기간 단기간이라는 게 최소 3년은 잡는데 아니면 5년을 목표로 해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보장성 확대의 수치와 기간을 미리 공지한 다음에 저희가 80% 보장성 확대, 이번 보장을 90% 확대를 공지한 다음에 10년 동안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급여 부분을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급여를 차근차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요 정부의 약속이 있다면 또 그것이 문서로서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이것도 뭐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 그동안 비급여 부분이 발로니 이펙트로 쭉쭉쭉 늘어나는 것을 이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시기도 상당히 타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현재의 건정심에서 과연 이 정도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무국도 지금 복지부 혼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확대 개편을 하고 여기다가 국회도 넣고 이제 중요 기관들을 좀 더 커버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실제로 손해 없이 현재의 민간보험을 갈아타게 하든지 아니면 중도 해지를 해서 받을 때 그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 국회 운영위원회나 또 이 재경위원회에서 이 의료보험 실비 의료보험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관련된 법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급여 확대가 사실은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의대를 얼마만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뿐만 아니고 본부처의 실무 추진단도 있어야 되고요. 또 현재 우리나라는 단일보험 체제이다 보니까 한 번 하면 전체적으로 국민이 다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좀 정비해가지고 한시적으로 몇 년 동안 급여해서 그 성과를 보고서 한다든지 또 부분 급여 이런 방안들도 가능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을 정비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수가 조정도 엄청나게 현재의 전체 의료비에서 30% 정도가 늘어나는 50조 원대가 80조 원대로 늘어나는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산부인과라든지 몇 군데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수가 부분도 넣고 빼고 이렇게 한 것이 상당 부분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부분도 관련 학회들의 협조와 동의를 얻는 그런 게 필요하겠고요. 또 급여 확대를 해가지고 현재의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에서 과연 실무적으로 급여 확대 해준 만큼 예를 들면 간호수가 차등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그만큼 고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뭐 보건의료 인력원이라든지 이런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든지 심의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기관을 만들지 간에 이 엄청난 급여 확대에 따르는 실무적인 현장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고요. 마지막 정리를 한다면 이제는 건강보험 하나를 위한 시기가 도래했다. 그리고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적어도 민간보험에 대한 부담을 덜을 수 있을 정도까지
급여 확대를 약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